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의 한 장면을 꿈과 같이 상징의 언어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왕자의 게임이 현대인을 위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버트 존슨의 히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흔히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서곡 같은 것이다. 또 신화는 새 시대에 등장할 심리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지혜가 담긴 조언도 해준다. 신화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또 신화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치 물레질을 하듯 신화가 끊임없이 각자의 내면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화가 실체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심리 안에서 신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게끔 신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시즌4의 8화 라이사가 죽고 난 후 그녀의 아들 로빈과 리틀핑거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뒤이어 선사가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준비하면서. 건드려지는 게 있던가요? 처음 봤을 때는 리틀핑거가 로빈한테 성을 나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리틀핑거도 그 10살 때쯤 그 나이에 정말 보따리 하나 가지고 리버런에 갔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소년이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어떤 그런 선배로서 로빈을 바라봤을 때 사실 로빈은 성 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잖아요. 그 리틀핑거니까 정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로빈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구나. 문도가 있는 이어리에 살면서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문도어로 밀어버리고 그렇게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어리에 산 로빈이 그래서 너무 약할 수밖에 없는 로빈이 나랑 비슷한 점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어리의 영주 라이사는 죽었고 그녀의 철부지 아들 로빈은 홀로 남겨졌죠. 병약하고 소리만 질러대던 로빈, 엄마의 치마폭에 쌓인 채 과잉 보호를 받으며 커왔죠. 이제 엄마는 저 세상으로 갔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로빈이 이어리의 영주로 우뚝 서는 날이 올지는 의문입니다. 로빈 역시 엄마의 운명을 따르게 될지 아니면 엄마와는 달리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베일의 진정한 영주로 거듭나게 될지는 아주 불투명해졌어요. 왕자의 게임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발라모글리스, 즉 모든 이는 죽는다. 다만 덜 억울하게 죽느냐 또는 더 억울하게 죽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아주 드물게 정의가 얘기되곤 했지만 공평무사, 공명정대함에 대한 기대를 빨리 떨쳐낼수록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같았죠. 우리는 누구나 불공정 게임 속에 던져진 채 살아가는구나. 이 진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일깨워주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나름의 어떤 섭리가 작용하는 것도 같았고 그래서 납득이 되기도 하고 딱히 불만할 것도 없구나 싶고 그랬죠. 아마 삶이 그럴 겁니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오면 로빈을 향한 엄마의 보살핌은 실상 독이었습니다. 성 밖은 위험하고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뭐냐면 아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엄마였죠. 우리 안에도 로빈의 엄마 같은 목소리가 있고 우리는 꽤나 고분고분하게 따르고 있을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성내 삶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 장면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일 때 성내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이 상징적 차원에서 무엇에 대한 은유일까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자의 게임 초반에
몇 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누군가 데너리스에게 도트락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비슷한 건데요. 내적으로 이어리에 살고 있는 이들, 그 성에는 모험이나 탐험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그 무엇도 시도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이들은 자신을 향해 그 무엇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성에서 하달되는 지침과 성의 보호에 기대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로빈의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를 로빈처럼 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깨치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너무도 과보호하고 싶은 나머지 의존 대상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람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로빈처럼 병약하거나 유약한 상태로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건데요. 찾아낼 수 있다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성숙시킬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 안에 그런 요소가 있나요? 얼마 전 꿈에 배경이 실험실인 꿈을 꿨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실험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여자들이 2명이 있었고 실험복을 입었는데 무슨 실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물이 들어있는데 커피 찌꺼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실험을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 제가 그 장면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마치 진짜로 약간 커피 같은데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정말 커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커피 심부름? 네. 실험실 되게 밖에서는 되게 남자들이 많았고 컴퓨터로 뭐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탕비실 같고 그냥 커피 타는 곳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실험을 하는 태도가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그걸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수행하는 이제 그런 태도로서 이제 실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저의 최근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직 제안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나와 있는 정말 매뉴얼이나 누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뭐 어떤 책을 찾아보거나 그것을 계속 이제 수행하는 것만을 자꾸 하려고 하는 내가 자꾸 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질 않고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장면으로 돌아오면 로빈은 이제 그렇게 엄마의 품속에서 과보호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로빈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순간에 이르렀죠. 그럼 선생님 얘기로 돌아가면 늘 수행인의 자세로 살아왔다는 고백인 건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는지. 내가 어떤 아이디어도 내보고 제안도 해보고 선택도 해봐야 그것이 정말 평가도 받는 거고 뭐 실패도 해보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제 겪는 거고 그러는 건데 아예 이제 그것을 안 나가니까 제 실력이 안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행동과 삶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실력이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되게 열망하고 그런 마음도 이제 같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 손에 그런 성취가 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의 처지와 실력은 그것과 너무 멀어져 있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되게 남 탓하기도 하고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측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실력이 없는 나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괴롭던가요? 네. 그러니까 로빈한테 되게 공감이 됐던 건 되게 정말 그 의존의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의존의 대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했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의존할 대상을 찾는 것을 열심히 했다거나 이랬거든요. 그 결과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고 내 욕구에 기반한 것을 열심히 해왔다면 아마 후회가 적을지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오면 로빈이 피터 베일리시 삼촌을 따라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일 꿈에서 내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내재된 계급의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꾼다면 꿈에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해도 어디로부터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빈은 걸음마를 막 뗀 것처럼 발걸음을 떼었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치 능력도 없이 저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라이사. 라이사는 리틀핑거의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생이 끝났죠. 어느 날 갑자기 끝도 보이지 않는 아래로 추락했던 겁니다. 로빈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라이사의 품을 떠나게 되었죠. 지금 계단을 내려오며 삼촌에게 두려운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신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무섭다고. 리틀핑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성 안에 있어도 죽지 않았냐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고. 그러니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삶에 대해 걱정하라고. 삶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베일의 영주가 할 일이다. 이렇게요. 피터 베일리시가 해준 이야기를 잘 새겨야 할 겁니다. 실제 리틀핑거와 로빈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리틀핑거 역시 어릴 때 리버런으로 보내졌죠. 거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에 둘러싸여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했던 거죠. 억울하고 서러웠겠지만 캐틀린 자매는 그를 아꼈고 리틀핑거도 영리했기에 살아남았을 겁니다. 부모를 다 잃은 로빈의 처지. 이어리는 엄마가 살아있던 시절의 이어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로빈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로빈은 베일에 위치한 여러 성을 돌며 많은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보내던 기억은 저 뒤로 밀쳐내야 하고 진정한 사내가 되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엄마가 죽고 나서 로빈은 비로소 검과 활을 잡게 됩니다. 엄마는 로빈이 검과 활을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인 겁니다. 선생님 내면에도 그런 엄마가 있나요? 그러니까 활을 당기는 것도 그렇고 검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과 대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한 긴장을 견디는 일이잖아요. 그런 긴장은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특히 타인과의 갈등이 빚어내는 긴장은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 그냥 내 생각이니까 좀 끝까지 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지워서라도 내 말을 이렇게 흐려서라도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에 먼저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쭉 지켜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 끼어들게 되면. 아마 내 쪽으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 마음이 괴롭거나 속 시끄럽게 하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희석시켜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내적 갈등이나 내적 혼란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검을 잡은 로빈, 그의 검술 실력은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형편없었죠. 이어리는 대단히 안전한 성, 로이스 경은 회의적으로 말했죠. 이어리에서 로빈의 목숨은 안전하겠지만 검술 실력이 항상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저희가 이전에도 한 차례 이야기했지만 검은 냉철한 이성, 식별, 판단,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검술에 있어서 로빈은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서툴렀어요. 그래서 그 서투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로빈은 자신의 독자적 생각이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엄마가 주입한 것들이 있을 따름이고 로빈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매우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죽었고 리틀핑거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로빈의 독자적 사고는 영영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목숨을 부지하는 차원이라면 생각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가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검술 실력이란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 안에서 답을 찾고 거기에 기반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계단을 내려온다는 것은 삶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땅을 밟고 걸어가고 그 위에서 검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넘어지고 뒹굴고 여러 고통을 겪겠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로빈이 훈련받는 장면에서 그는 엉성한 자세로 계속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아주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요, 로빈 곁에는 리틀핑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빈 곁에는 로이스 경도 있었어요. 그는 무뚝뚝하고 엄해 보였지만 썩 괜찮은 스승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즌 8의 마지막 에피소드 회의 장면에서 로빈 곁에는 여전히 로이스 경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으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이때 로빈은 나무랄 데 없이 늠름해 보였으니까요. 자신 안에 어떤 요소가 로빈의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을 때 리틀핑거든 로이스 경이든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이라는 것은 그것을 잡는 순간 정확하면서도 빠른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인정사정이 무분별하게 끼어드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지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검술 장면에서 로빈을 향한 훈련관의 주문은 그런 거였어요. Sword up. 칼을 똑바로 들라는 거죠. 지금 로빈은 검을 세우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솟아나면 사고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 과정이 곧 검술인 거예요. 뭐냐면 식별하고 판단하고 분리하여 잘라내는 과정. 그것이 사고 과정인 거잖아요. 그 사고 과정을 가장 잘 은유하는 것이 검술 장면인 거죠. 그것을 잘 해낼 때 삶의 철학과 삶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는 거죠. 로빈은 검술 훈련을 통해 실력을 연마해 나가는데 성공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성공한다면 리틀핑거의 희생자로 전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바디스 이겐 같은 무능한 기사만 이어리를 거쳐간 것은 아니거든요. 이어리는 브랜던과 에다드 형제 그리고 로버트 바리테온이 강인한 기사로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로빈의 아버지인 영주 존 아린이 그들의 스승이었으니까요. 뭐냐면 위험과 기회는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린 로빈이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영주로서의 가능성도 깨어난 거죠. 아마 선생님도 내적으로 검술 실력을 키우고 싶을 텐데요. 내 안에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 그 검술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 같아요. 제가 생존을 위해서 기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검을 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엄마가 죽음으로 해서 로빈이 오롯이 자기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너 방식을 고수하면 그렇게 실력을 키울 수도 없고 넌 지금 그래서 되게 약한 부분이 있어. 이거를 내가 되게 억압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 약한 모습이 진짜로 내 존재 자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내 존재 자체가 초라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서 약하고 초라한 부분을 이렇게 들춰서 봤을 때 그런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말 내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목소리가 저한테는 필요하죠. 그 목소리를 안에서 찾아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자꾸 밖에 외부에 투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전의 습이 반복되기 쉽고 그렇게 흘러가고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리틀핑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어린 로빈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는 리틀핑거입니다. 그래서 로빈마저 불운한 운명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짐작도 되고 안쓰러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세상에는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네 내밀한 삶으로 들어오면 선과 악을 구분짓는 잣대와 기준, 그 경계가 대단히 불분명해요. 마치 모호한 안개에 뒤덮인 채 흘러가는 것 같고 강하고 정의로운 심판관은 나타나 주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무력해지는 것 같고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왕자의 게임의 여러 장면을 상기해봐도 그렇죠. 훌륭한 영주였던 에다드 스타크는 여러 번의 판단 미스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성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죠. 좋은 사람이었던 티리온은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처럼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산사의 얘기로 가볼까요? 산사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이는 악한 사람 리틀핑거였어요. 만일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산사는 킹스랜딩에서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리틀핑거의 야심과 이속이 산사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것은 삶의 아이러니인 거죠. 인간이란 각자 자신의 이익을 따져 전심전력을 다할 뿐인데 그 길에 서 있던 누군가는 그로 인해 득을 보기도 하고 또 피해를 입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산사만은 리틀핑거의 정치적 야심을 탓할 수 없을 겁니다. 삶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 순간 깨어있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다만 모든 선택과 결정이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음을 자각하고 또 자각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화의 기미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리틀핑거의 야심은 그런 거였죠. 로빈을 통해 베일을 차지하려는 것. 그럼에도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역설이 숨쉬고 있었어요. 로빈이 아주 영리한 아이였다면 로빈의 영민함이 로빈의 명을 재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틀핑거가 제거해버렸을 테니까요. 로빈의 병약함이 로빈의 목숨을 연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뭐냐면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로빈에게 닥쳐올 시련은 만만치 않겠죠. 그래도 베일의 영주로 서는 날을 꿈꾸며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산사의 모습에서 뭐 느껴지는 거 없었어요? 그 옷차림과 태도, 눈빛이 좀 달라지잖아요. 어딘가 좀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전에 없던 힘이 좀 생긴 것 같고 왜 그 전 장면에서 그 산사가 리틀핑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틀핑거의 손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사 입장에서는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갖고 있을지언정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니까 저런 힘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에서 오는 리틀핑거와 로빈이 계단을 다 내려갈 즈음 계단 저 위쪽 햇살이 들어오는 쪽에서 산사가 걸어 나옵니다. 산사를 바라보는 리틀핑거의 뱀 같은 눈은 긴장을 잔뜩 담고 있어요. 이전까지 리틀핑거는 더없이 편안하게 산사를 대했죠. 산사는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었고 다루기 쉬웠고 긴장할 만한 상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미묘하게 변화해 가고 있어요. 산사는 점차 똑똑해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으니까요. 산사의 변화는 옷차림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멋지게 차려입은 드레스는 검은색에 가까웠죠. 검은색 드레스는 산사의 내적 변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옷은 언제나 페르소나의 영역, 검은색은 어둠을 연상시킵니다. 뭐냐면 산사는 내적으로 자신의 그림자 영역에 있던 어떤 요소를 깨워낸 것 같아요. 검은색은 그에 대한 은유라고 보고 싶은데요. 산사는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로 있던 부분을 자신이 살아가는 방편, 삶의 외적 태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산사는 이전보다 성숙해 보였고 당당해 보였고 미소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났죠. 또 검은색은 모든 색을 빨아들이는 색이죠. 이는 감정적 절제와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사는 이제 속마음을 함부로 내비치는 대신 숨기고 감추고 상대를 속이는 법까지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모인 라이사의 죽음과 그 원인을 밝히는 자리에서 썩 잘 드러났죠. 산사는 그야말로 명연기를 펼쳤죠. 진실과 거짓을 아주 잘 버무렸고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는 받아들여졌죠. 리틀핑거는 산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산사가 리틀핑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리틀핑거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산사를 어린아이 취급할 수가 없게 되었죠. 만일 로빈이 산사의 여정을 잘 참조한다면 그에게도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로빈은 거친 세상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의 보호자는 사라졌고 리틀핑거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땅 위를 걸어가자면 걸음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왕자의 게임을 보면 리틀핑거는 두 인물의 성장에 결정적 도움을 제공한 것 같아요. 그 두 인물이 지금 이 장면 안에 다 나오죠. 한 명은 로빈이고 다른 한 명은 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로빈이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존 스노우의 여정과 비슷한 여정에 오를 수도 있고 램지 스노우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으며 그도 아니면 디온 그레이조이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신 안에서 이기심과 원망하는 마음, 잔인함만을 깨워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류애를 깨워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계단을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엄마 품에서 누렸던 것들과 멀어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멀어져야 합니다. 땅 위에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훗날 다시 그 계단을 오를 때는 새로운 사람, 내일의 진정한 영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계단을 내려오거나 계단을 오르는 이미지가 단순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꿈으로 꾸어진다면, 즉슨 상징적 차원에서 풀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풍부한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계단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각자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로빈이 이어리 안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렇게 다 문도로 죽이고 자기 엄마가 옆에 있는 그 상황이 사실 뭔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라이사가 죽음으로써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허상이었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붙잡아서 이것이 내 힘으로 지금 발휘된다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제 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습 때문에 나는 너무 허약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허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저항했던 것 같거든요. 내 기습과 내 실제 모습을. 그러니까 로빈도 보여줬듯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저한테는 그거 자체가 그 검술 훈련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